450점에 딱 맞춘 JPT. 皆さんこんにちは。400점에 딱 맞춘, 450점에 딱 맞춘 JPT LC 파트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 파트는 총 4파트, 파트 1은 사진문제, 파트 2는 질의응답, 파트 3은 회화문, 파트 4는 장문 총체가 되겠습니다. 자, 450점에 딱 맞춘 JPT 1강부터 5강까지는 사진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JPT는 장문 청취를 제외한 파트 1, 2, 3은 얼마만큼의 JPT와 관련된 어휘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JLPT 시험은 청취 능력과 어휘 능력을 같이 요구를 하지만 JPT 시험에서는 긴 장문의 청취라든가 아주 많은 양의 대화문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PT에서 출제가 되는 어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청취 파트에서 LC 파트에서 고득점과 저득점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JPT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JPT와 관련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 파트가 탄탄해야만 높은 점수로 올라갈 수가 있다. 사진문제는 2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1번부터 6번까지는 400점대, 450점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맞춰줘야 할 파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번부터 6번까지는 JPT를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청취 파트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본 강의 450점에 딱 맞춘 JPT의 LC 파트는 사진 파트에서는 7번부터 10번 사이의 문제를 맞추기 위한 능력을 고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1강 1-1부터 사진 문제 4-2까지 음성 파일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パート1、写真描写。類型1、物を用いた問題。次の写真を見て、その内容に合っている表現を A から D の中で一つ選びなさい。類型練習 1-1。A、橋の手前に船があります。B、橋の先に船があります。C、橋の真下に船があります。D、橋と並んで船が浮いています。類型練習 1-2。A、パックと瓶が交互に並んでいます。B、パックの両側に瓶があります。C、パックの右に4本の瓶が見えます。D、瓶の両側にパックがあります。類型練習 2-1。A、女の人がカバンを背負っています。B、女の人が手すりを捕まえています。C、女の人が右肩にカバンをかけています。D、女の人がカバンを開いています。類型練習 2-2。A、女の人が本棚から本を取り出そうとしています。B、女の人が本棚に本を入れようとしています。C、女の人が本棚の前で本をめくっています。D、女の人が本棚の前で本を見下ろしています。類型練習 3-1。A、道路の上にバイクが倒れています。B、道端にバイクが倒れています。C、道路の上にバイクが止まっています。D、道端にバイクが止まっています。類型練習 3-2。A、手袋をした女の人が自転車に乗っています。B、
自転車に乗った人の右に並木があります。C、女の人が自転車に乗って横断歩道を渡ろうとしています。D、自転車に乗った人の後ろに旗があります。累計練習 4-1。A、女の人はカバンを渡しています。B、女の人はカバンを斜め掛けにしています。C、女の人はファスナーがついているカバンを持っています。D、女の人は取っ手がついているカバンを持っています。累計練習 4-2。A、男女2人ともカバンを手で持っています。B、男女2人ともカバンを閉めています。C、男女2人ともカバンを肩に担いでいます。D、男女2人ともカバンを背負っています。 자, 음성 파일을 다 들어보셨죠? 자, 사물을 이용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진 문제를 보시면 다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배가 나와 있습니다. 다리가 나와 있고, 이 배가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일단은 스크립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노 테마인이 다리 앞에 후네가 아리마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테마이라는 표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다고 합시다. 횡단보도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이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둘 다 횡단보도 앞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그러면 나하고 가까운 앞쪽은 A분에 나와 있는 테마에, 가까운 앞쪽은 테마에라고 표현하지만 나하고 먼 앞쪽은 사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같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다리가 나와 있는데 이 다리에서 어떻습니까? 나하고 가까운 앞쪽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기 시작 여기에 배가 말하는 거죠. 이 다리의 건너편은 사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노 테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시노 테마이 나하고 가까운 앞쪽에 배가 있습니다.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번에 보시면 하시노 사키니 후네가 아니라서 테마에와 사키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C번에 하시노 마시타. 시타는 밑인데 바로 밑. 다리의 바로 밑. 그래서 다리의 바로 밑에는 배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D번에 하시도 나란히 배와 나라고 나열되다. 배와 나란히 후네가 우이때이마스. 우쿠가 배가 떠다. 배가 떠있다는 표현. 그런데 다리와 나란히 배가 떠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D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JPT 파트에 찾은 용어는 우선 호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호수를 미즈우미라고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못은 또 이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바다와 관련된 표현 중에서 바다가 잠잠한, 그래서 물결이 치지 않는 잠잠한 바다입니다 라는 표현할 때 잠잠한 바다입니다. 오다야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야카다 잠잠하다 라는 표현에서 오다야카나 음이 됐다면 또 정답이 될 수 있는 사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다야카다 잠잠하다 평온하다 라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JPT는 여러분들이 관련된 어휘를 JPT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어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서 필기하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병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이 나와 있죠. 병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고 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병이 나와 있고 왼쪽에 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A번에 팍, 팩과 병이 코고. 자,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코고, 엇갈려서, 즉, 병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병이 나와, 그걸 잘 모르겠네. 병. 그 다음에 팩.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병, 폐 이렇게 엇갈리게 나와 있는 것을 코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휘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코곤이 나란데 이마스 엇갈리게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코곤이 우리가 보니까 왼쪽에 폐기 있었고 오른쪽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엇갈리게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팍코노 이 폐가 료가완이 양측에 료가완이 빈가 아니마스 양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팍코노 미기니 오른쪽에 용흥노 빈가 네 개의 병을 쓰는 단위가 홍이 되겠습니다. 용흥노 빈가 미에마스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C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빈노 료가완이 양측에 파쿠가 폐기 있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을 우리가 캉이라고 표현하는데 빈캔을 그럼 아키 캉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빈캔이 있습니다. 그러면 빈병은 아키 빙으로도 시험지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과 또 관련된 표현 중에서 우리가 병따개가 있다. 왜? JPT는 관련된 어휘도 시험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병따개를 센누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센이 뭐냐면 마개를 센이라고 하는데 이 마개를 눕고 뽑다는 뜻입니다. 그 센누키라고 하면 병따개라는 단어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JPT는 관련된 어휘가 시험지에 출제가 된다. 그래서 JPT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는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물을 이용한 문제. 제가 이 파트에서 사진 파트에서 시험지에 자주 나오는 패턴, 이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가, 메커니즘에 따라서 제가 파트를 나눠놨죠. 그리고 교재의 마지막에 보면 사진 문제가 끝나고 파트 1이 끝났을 때 파트 1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어휘를 또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에 정리된 어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 여자가 나와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자가 그리고 오른쪽에 가방을 메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온나노이토가 가방, 새 옷대 이면서 새 오우가 이렇게 가방을 짊어지다 배낭처럼 가방을 짊어지는 것을 새 오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새 오우 가방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어깨에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온나노이토가 테스리오스카마의 테스리가 난간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테스리는 뭐냐면 우리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올 때 이런 벨트가 있죠. 이런 벨트를 테스리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테스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다라든가 갔을 때 낭떠러지 이런 데 가보면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난간이 철책 같은 게 이런 게 있죠. 이 역시 또 테스리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봉을 잡고 이 봉도 테스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리라는 개념을 난간이라고 했을 때 사진 문제에서 뭐가 테스리가 되는 것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이 벨트가 테스리가 된다. 그 여자가 테스리오 스카마이 때에마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나노이토가 미기 카타니 오른쪽 어깨에 가방 카테 때에마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걸고 있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걸고 있다. 그 다음에 온나노이토가 가방을 히라쿠 열고 있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계단 같은 데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 기대다라는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지만은 요리카카루를 기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나노이토가 테스리니 요리카카테마스 하면 난간에 기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으로 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각선을 나나메라고 표현하는데 카케루가 걸다, 매다, 나나메 각계 있는 수로 하면 가방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으로 메고 있다는 표현을 나나메 각계 있는 수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나나메 각계라는 표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을 바탕으로서 교재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또 출제되고 더 출제될 법한 어휘들을 제가 또 칠판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자가 나와 있는데 여자가 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책꽂이가 보입니다. 책꽂이가 보이고 여자가 책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온나무의 또가 여자애가 홍다나는 책꽂이를 말하는 거. 책꽂이에서 홍어 토리다소 또 시테이마스. 의시형 플러스 또스를 뭐뭐 하려고 하다. 책을 꺼내려고 하고 있다.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고 있는 장면이 충분히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홍다나, 책꽂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토리다소, 꺼내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꽂이를 보시면 이 책꽂이에 책이 빽빽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시험 출제가 될 수가 있다. 홍다나니 홍가 기실이 빽빽히 차있다, 들어가 있다를 쓰마루, 기실이 쓰마떼 이루라는 표현도 시험지에 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실이 쓰마떼 이루, 빽빽히 차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JPT에서 정말 단골 문제이다. 물론 기실이 쓰마떼 이루는 600대 이상이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단어이기 때문에 책꽂이가 나온 김에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나무이또가 홍다라니 홍 이래요 또 책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 넣으려고 한 장면과 꺼내려고 한 장면은 사제 문제에서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A번과 B번 같은 뉘앙스로 볼 수가 있다. 온나무이또가 여자애가 홍나무마에 홍어 메코떼에 맞습니다. 메쿠 어려운 단어입니다. 책을 이 책장을 넘기고 있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고 있는 장 메쿠로 암기하시기 바라요. 700대 이상에서 노리는 단어지만은 어차피 관련된 어휘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온나무 있다가 홍다나마에 대해 홍어 미오로시대 미루가 보다 오로수가 내리다. 내려다보고 있다. 미오로시대 이마스. 여자가 책꽂이 앞에서 책을 미오로시대 책을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해서 책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 파트 RC 파트에서 미오로스 내려다보다는 표현도 되지만 어떻게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깔보다라는 뉘앙스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깔보다. 자, 그럼 올려다보다 이렇게 창문 위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표현은 미오로스가 아닌 위상에서 미아데루라고 썼을 경우에는 올려다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종이를 찍고 있다. 찍고 있다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찍다는 야구루가 무엇을 찍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450점, 500점대 파트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책과 관련된 메쿠로 넘기다, 미오로스 내려다보다, 그 다음에 책을 찍고 있다, 야부루, 그 다음에 토리다스 꺼내다, 그 다음에 넣다, 이래루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어휘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나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나와 있고 도로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오토바이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도로 위에 바이크가 타오레루가 쓰러지다. 이건 JPT 기본 어휘가 되겠습니다. B번에 미치바타 길가, 미치바타 좀 어려운 단어 같아서 좀 알아야 됩니다. 미치바타 길가에 오토바이가 타오레테이마스 쓰러져 있다. 타오레루 자체가 틀린 표현이다. 여러분들 도로인지 미치바타 일단 길가, 왜 길가에 있는 것이 도로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위에니 바이크가 토마테이마스 도로 위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멈춰져 있다. C번이 정답이 되겠고 미치바타니 길가에 바이크가 토마테이마스 보시면 우리가 이 도로상에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잘 해드렸는데 C번 도로 위에니 C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세우는 거. 우리 주차장은 주차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주차장. 자, 그러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세우는 곳을 추린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추린조. 그래서 추린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세우는 곳은 추린조라고 하는 거. 이 어휘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도로 중앙에 뭐가 있다 할 때 중앙, 슈오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슈오라는 단어 자체로 JPT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사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나왔으니까 치우샤조. 그 다음에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을 추린조. 중앙은 추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어휘,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표현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차 페트롤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파토카를 경찰차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 오토바이 색깔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그래서 경찰 오토바이를 하얀색 오토바이를 시로바이가 경찰 오토바이를 시로바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JPT는 실전회화,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우리 눈에 자주 보이는 그러한 사물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어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타다는 치테인샤니 노루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북구로 장갑을 끼다, 태북구로 쓰르 장갑을 낀 여자가 치테인샤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장갑을 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만약에 끌다,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장면을 치테인샤오 히쿠가 자전거를 끌다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치테인샤니 노타 히토노 자전거 사람의 미기니 오른쪽에 나미키는 가로수. 오른쪽에 가로수가 안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팻말이 있다는 거예요. 팻말. 써있는 팻말이다. 이 써있는 팻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테후다. 그래서 치테인샤니 노타 온나노 히토노 미기니 타테후다가 아니마스. 타테후다 하면 팻말이 있습니다만 정답이 될 수가 있지만 가로수, 나미키는 그림에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온나노 히토가 치테인샤니 노테 오담호도, 횡단보도를 와타로 또 시대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넜죠. 그래서 의지형 플러스 또 쓰는 뭐뭐 하려고 하다는 때 뭐뭐 하기 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건넜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막 건넜습니다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막 뭐뭐 하다는 뭐 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토코로 하면 막 뭐뭐 하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오단포도 와타타 토코로 데스, 횡단보도를 막 건넜습니다. 오단포도 와타타 토코로 데스 하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치테인샤니 노타 히토노 우시로니 하타 반드시 암기하세요. 하타는 깃발. 보면 여자 뒤에 깃발이 있는 장면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깃발이 있으면 선명하게 여자의 뒤에 깃발이 있는 장면이 나와야 될 건데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타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3-2번 문제에서는 테로크로 장갑을 끼다는 표현과 나미키 가로수, 그 다음에 하타가 깃발, 오단포도는 JPT의 기본 어휘고 그 다음에 동사 과거형 플러스 토크로 막뭐뭐하다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남녀가 두 사람이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자를 봤을 때 가방을 나나메답게 이렇게 비스듬히 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우시로수 같다 뒷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나노이토와 가방을 와타수가 건네다. 다른 사람에게 가방을 건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온나노이토와 가방을 나나메각계니 시테이마스 비스듬하게 메고 있다. 나나메각계 비슷하게 메고 있죠. 그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0은 온나노이토 파스나 지퍼를 파스나 자꾸는 오사카 시각의 사투리입니다. 파스나가 세이티 지퍼가 달려있는 가방 오모테이마스 가방을 못 대는 가방을 들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지퍼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기 전에 가방을 들고 있는 장면이 아닌 가방을 비스듬하게 메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온라인이다. 톳대 손잡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톳대라는 말은 컵의 손잡이라든가 냄비의 이렇게 손잡이라든가 가방의 손잡이 모든 손잡이를 톳대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어비가 되겠습니다. 톳대가 세이티로 가방 또 못데이 들고 있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또 가방과 관련된 표현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철을 탔을 때 전철 의자에 앉아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가방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남자가 가방을 감싸고 있다. 그 감싸다는 표현을 카카에루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철에서 가방을
우리 그물 선반 있죠. 이 그물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을 때 이 그물 선반을 뭐라고 하냐면 그물 선반을 그물을 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물. 그래서 아미다나가 그물 선반. 그래서 아미다나니 가방과 오이테아리마스. 그물 선반에 가방이 놓여져 있습니다는 표현. 아미다나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가방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007 가방이 있습니다. 007 가방은 아타슈 케이스를 007, 소위 말하는 서류 가방은 아타세 케이스라고 하는데 007 가방을 아타세 케이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휘 역시 JPT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타세 케이스, 007 가방, 네모난 서류 가방은 아타세 케이스라고 표현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가 나와 있고, 남자는 좀 스타일을 닮았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다. 여자도 가방을 메고 있다. 남자, 여자가 가방을 메고 있고, 좀 북적거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조 후카리 토모는 다, 남녀 두 사람 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녀 두 사람 다 가방을 탭에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은 아니다. 또 남녀 두 사람 다 가방을 가방을 이렇게 닫고 있다. 지금 이제 닫고 있는 장면이 가방을 메고 있다. 그 다음에 가방을 카타니 카츠이데이마스 카츠구 어깨에 카츠구는 이렇게 짊어지는 것을 카츠구라고 합니다. 가방을 짊어지다는 카츠구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을 카츠구로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단조 후타리토모 가방을 세오우가 이렇게 메고 있다를 세오우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세오우와 같은 표현을 쇼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 쇼테이마스 해도 가방을 메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낭을 뭐라고 하냐면 류쿠사쿠가 배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사쿠를 빼고 류쿠만 써도 가방이 된다는 것을 배낭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장면 또 광장이죠. 광장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광장을 히로바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광장이 북적거리다는 표현은 니기야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물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가방과 관련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방을 전철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감싸지는 것을 카카에르, 비스듬하게 매는 것 나나메 각게, 손에 드는 것은 보츠, 이렇게 가방을 매는 것은 쇼 내지 세오우라고 읽을 수가 있고, 어깨에 매는 것은 카츠구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물을 이용한 표현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이 가방과 관련된 표현이다. 그래서 가방과 관련된 표현은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PT 문제는 JPT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칠판에 언급하는 내용과 본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를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사진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450점에 딱 맞춘 JPT LC 파트의 파트 1 사진 문제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